근데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선거인데 권성동이 나왔어요. 권성동, 김태호, 예. 그걸 보고 권성동 카드로 또 이제 한동훈 만약에 탄핵 이후에 한동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끌어내린 다음에 권성동 체제로 또 똘똘 뭉쳐서 가겠다 이런 생각 같기도 하고.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한동훈 축출 프로젝트. 언제부터 지금 뭐 맨날 김옥김 프로젝트 예, 얘기하더니 예. 그놈의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이야. 단계에서 넘어왔군요. 이게 탄핵 이걸로. 그래서 한동훈은 오히려 똥 밟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이 사면서 잘할 수 있었는데 예. 그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만 해도 18명 이끌고 가서 무슨 예. 이순신처럼 나에겐 18명의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한동훈 다른 모습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하게 대통령한테 또 혹해가지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권한을 넘겨준다니까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을 고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넘겨받아 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한동훈이가 약간 쫄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혈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권한을 넘겨준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직무대행을 할 거니까 그건 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난 뭐 어쩔 거기 수 없는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네. 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게 자신이 없다. 지금 자기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한 자릿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하도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재명이랑 싸울 수 없다. 이재명 싸우면 난 진다. 이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자는 강력한 말을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 내가 너 권한 주게 그러면 이게 기회다. 자기는 잡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아무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권이 그래도 그 정도는 버텨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권은 못 버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착각에 빠진 거고. 네, 그리고 속은 거죠 자기도. 속았다. 네, 그리고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이 사람도. 정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정말 사직생의 자세로 국민들을 그럼요. 믿고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좀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 국민 눈높이를 계속 얘기해왔는데 전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것도 없을 뿐더러 거짓말만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약속한 것 중에 지킨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도 뭐 했나, 최상병 특검이라도 했나,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맨날 말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요. 이런 사람을 누가 믿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기엔 바깥에서 보니까 정확히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를 안 해봤고 그 사람도 정치 안 해봤겠지만 우리는 바깥에 있고 내일이 아니니까 명확히 보여. 근데 이 그렇죠. 사람은 자기 이거 객관적으로. 뭔가 이게 잡힐 듯 이러니까 더 욕심이 앞서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야를 빨리 시킨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 이른바 그걸 빨리 자기 내 로드맵, 힘으로 로드맵에 맞춰서 해내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대로 그건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은 한동훈을 조금 아쉬워서 손을 좀 잡았겠지만 한동훈을 더 미워해요. 한동훈 제일 미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대통령이 원래 성격이 그렇대요. 한번 찍으면은 엄청 잔인하고 예. 끝까지 죽인다 이런 게 있대요. 한동훈을 미워하고 있는 한동훈 윤석열 내가 모습. 대통령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과 그 가족들이 다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단계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진 그 이유가 이 대통령이 좀 미워하고 정말로 이렇게 싸우는 사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나 같으면은 예. 어차피 승부수를 던졌어야 될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걸 다 놓쳐버린 자기의 잘못이고 용기가 없는 게 잘못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도 지금 이거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어쨌든 탄핵을 더 선호하면서 탄핵되고 내가 한번 겨뤄보겠다 헌재에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네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 네. 홍준표 같은 사람이 이제 쭈뼛쭈뼛 올라서잖아요. 그 전에는 마치 뭐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이다, 뭐 난 대통령이 그런 좋다. 회복 메시지. 맨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동훈만 오로지 자신의 적인 것처럼 배신자인 것처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배신자였죠. 원래 자기의 그 박근혜 뭐 그럼요. 탄핵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근데 어쨌든 그 동안에는 마치 거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감싸고 난리치더니 요즘에 홍준표 시장이 올린 페이스북에 보면 나는 4%밖에 안 되는 탄핵 이후 4%밖에 안 되는 우리 당의 지지율을 내가 대표로 나가면서 24%로 올려놓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당은 윤석열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은 죽거나 네. 말거나 우리 당만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는 나를 좀 봐달라라는 자기가 식으로. 이제 대선 후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이 다 나서는 건데 예. 결국 그 사람도 자기 새치혀로 망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뭐 탄핵 이번 주 표결이 있겠지만은 이 표결대로 윤석열 직무정지는 될 테지만은 국민의힘 상황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하라 이런 지금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정당은 안 되겠죠. 왜냐면 정부가 법무장관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법무장관도 탄핵시킨다는 거죠. 저 민주당도 대단해. 다 탄핵이야. 대단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럼요.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징적으로 그게 벌써 10만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네. 부끄러운 일이고 왜냐면 여당에 대해서 위원정당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호응을 얻는 것은 네. 이 여당의 의원들이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의 내란죄에 동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흑역사로 남을 거예요. 흑역사로 남을 거다. 이제 105명의 의원들의 모습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도 저희는 지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것도 준비되면 볼까요?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못 버티는 거죠.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부터 받기 시작하는 그렇죠. 것이고. TK는 그래도 굳건하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젊은 초선 네. 이런 사람들은 못 버티겠죠. 못 버틸 김은혜도 것이다. 못 버틴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은혜도 못 버틴다.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수석 출신의 그 수석 출신, 김은혜도. 그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김은혜도 네. 너무 힘들대. 100명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나가라고 막 그런 데다가 예. 그 잘난 배준영도 아. 기억나십니까? 배준영 제가 네. 운영이 국감 가가지고 강혜건 씨 맞아요. 할 때 나한테 뭐 소나무당 비례로 나오면 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고 했으려는데 야 내가 웃겨가지고 나도 그날 처음 봤지만 나는 그 사람 처음 봤어요 그날. 예. 하도 잘난 척을 하시길래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예.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편지 써가지고 제발 탄핵에 찬성하고 어떻게 투표해라 버팁니까, 그랬대잖아요. 이거를. 근데 결국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리고 축출 집회한대요. 김재섭 의원에 대한 비판이 정말 또 크거든요. 김재섭 의원은 비판 받아 마땅해요. 내가 20만 원이나 축의금 줬는데 많이 주셨네요. 너무 많이 줬죠. 내가 또 네. 젊은 청년을 응원한다고. 근데 저분은 조금 이제 가족들이 속상하게 할 텐데. 원해였으니까. 그 당시에 작년 8월인가 언젠가 이제 결혼할 때 예. 내가 돈을 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그럼 도봉에서 당선될 때 뭐라고 얘기하고 당선됐어요. 그럼 그 민의를 정확히 파악을 그럼요. 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왜 자기가 위선적으로 소장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어요. 네. 나는 위선적인 거를 싫어한다고 당선된 사람이 저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제일 문제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말 이 당의 운명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탄핵으로 갈 가능성, 뭐 오히려 친윤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고